정책적인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문제 또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의 첫 번째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비용,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의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 강경한 의사들이 저한테 많은 비난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부딪힐 것 같은, 또 부딪히지 않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라 적절한 합의나 적절한 정책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적어도 국민들한테 좋을 것이고, 그 다음 의대생들 또 젊은 전공의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빨간색을 먼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제도가 이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자본주의 형태를 빌은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인 또는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 두 가지가 상충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 정책 중에, 건강보험 정책 중에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것이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 의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하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후에 이제 정부는 줄이려고 하겠죠. 의료비 증가를 계속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대 정원, 그리고 이제 워라밸이라는 면에서 의사들이 워라밸을 주장하게 되는데, 워라밸 필요하고 국민들도 필요하고 젊은 의사들한테도 필요하고 물론 저한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개선될 수 있지만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면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왼쪽을 이제 주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왼쪽 칼럼을. 의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자료로 해서 뉴스에도 보도된 것을 보면, 해기별 수가제를 계속 유지한 채 의사 수를 증원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 해외에서도 그렇더라 하는 연구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의사 수를 증원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 의료비 지출을 많이 보상받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서 의료비가 싸지니까, 저렴해지니까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데다가 의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한 국민, 그것을 이용한 의사들이 늘어나게 돼 있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물론 의사들도 얘기는 하지만 깊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의료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 증원을 많이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시골, 지역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 수도권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의료 수가는 변화가 없다 해도, 환자가 내는 의료비가 변화 없다 해도 의료 쇼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 수가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의료비, 특히나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이런 거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다른 대책을 세우겠죠. 민간
보험회사도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고요. 그러면서 갈등을 빚을 것입니다. 자, 의대 교육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의대 교육 문제도 있지만 정말 잘못된 것은 전공의들은 일용직 근로자와 거의 같은 신분입니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다라는 이유로 임금을 굉장히 작게 주거든요. 그 작게 주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비용을 절감해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정규직 근로자와 그 일용직 근로자라 그러나요?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와 같은 그런 현상이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공의를 고용하는 병원들에서 결국 전공의를 교수 요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변질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뭐 늦게까지 일을 하나요? 안 하지. 전공의를 하루에 일반인들 주 40시간 이야기할 때 전공의는 80시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워라벨하고도 이제 엮여서 80시간 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80시간을 일하는 교수라면 의료비를 인건비를 더 지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80시간을 해도 저희 때 한 120시간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는 의사들보다 환자를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법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다면 전공의는 예전에 제가 한 4년 정도 전공의 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배워야만 의료 기술, 의료 경험, 지식 이런 걸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사나 전공의의 파업은 가능할까요? 국민들은 아마 이 문제, 또 정책 당국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그리고 뭐 건강보험법이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한 절반 이상의 의사들은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편법적인 또는 합법적인 태업이나 또는 이제 아예 전공이 1년직 계약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표를 내는 방식뿐이 없습니다. 사표를 만약에 내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제도에서 개선돼야 될 것 중에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 이야기가 없는 거죠.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3차 의료기관이든 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한다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도 충분히 여러 가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의료 제도를 한다면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좀 강제화돼서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 현재 3,058명인데 예를 들어서 1,000명 지금 엊그제 나온 얘기는 2,000명인데 1,000명만 증원을 해도 올해 태어나는 그 신생아 수가 한 25명쯤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략 한 1.6% 정도에 드는 아이들이죠. 100명 중에 1등이나 2등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진짜 의사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못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생존해 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도 또 대학에서도 이 능력 있는 학생들이 물리학을 하거나 화학을 하거나 다른 과학을 하면서 나라의 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모양인데 당분간은 만약에 의대 정원을 그냥
갑자기 느린다면 이게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 그래서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늘어났냐? 저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늘어나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의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배상하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수술 하나 해가지고, 수술 평생 해가지고 사고 한 번 나면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필수 의료 분야에, 외과 분야에, 중환자 치료하는 분야에 일을 할까? 거기다가 법률적인 보호 장치도 부족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형사 입건이 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누가 할까요? 아마 몇 사람 안 될 걸로.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의사가 부족한 게 맞다면 저는 조건부 찬성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 찬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의사단체의 의사들은, 강경한 의사들은 저한테 수많은 비난을 퍼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조건부 찬성 안에는 앞서 있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여야 모두 문서화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동의할 수가 없는, 또는 조건부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하자면, 의료비 지출을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액계약제입니다. 요번에 의사국시에서도 의료비 지출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의 정답이 총액계약제라고 나오는데, 총액계약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연간 100조 지출한다고 봤을 때 이 금액 내에서 모든 의사들이 합의하에 싸우지 말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눠 가져라 하는 것이 이 총액계약제입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케이크를 한 개 주고 10명이 먹든 100명이 먹든 나눠 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과거의 일을 모를 우리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다른 이제 일반인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그러면 일당 처방료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하루에 100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200원 처방료를 주고 한 달 하면 6,000원 처방료를 줘서 날수에 따라서, 처방한 날수에 따라서 고혈압약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치가 같은 비용이 아니라 비용의 차이가 나도록 해주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조 정도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건정심이라고 그러죠. 건정심에서 재정이 부담되니까 이 일당 처방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해버렸어요. 자, 의대 정원 증원을 하면 행위별 수가, 지금의 형태로 계속 지속한다면 의료비가 증가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의료비 증가를 방지할 목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총액계약제입니다. 학생들한테 정답까지 알려줬으니까 총액계약제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의대생들이 이 일정한, 정부가 주는 일정한 재정 안에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도 내붙이지 않고 이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사회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건부 찬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기고문 중에 이런 기고문이 나 아직
이제 중앙일간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한테 의사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비윤리적인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법률적으로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 행위가 좀 현대의학에 맞지 않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의사들이 자체 내에서 의료 행위를 못하도록 의사들이 의사들의 그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좀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돈이 들지 않아요. 정부가 국민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표현하기를 의사면허 2원화로 얘기했고, 그 의사면허 2원화 안에는 전문가 평가제와 같은 제도가 들어 있어서 그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서 부도덕한 의사들은 의료행위를 제한하도록, 의사는 의사이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로 만든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서로 합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의대 정원 증원 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국이나 충돌은 서로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몰아붙이게 된다면 또 불만이 일어나고, 그 불만은 다시 다툼, 분쟁,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혹시라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정책 당국자들은 제발 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고요. 의대생 그리고 이 젊은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인지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금 더 의견을 더 모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국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건부 찬성을 좀 더 지지해주고 좀 더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